흔히 말하는 K 문법의 성지다. 예. 예, 그래서 스타일이 진짜 올드합니다. 예, 예.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고등학교 가면 안 좋을 텐데 애들한테 이 고등학교 때 되면 이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안 되잖아요. 반대잖아요. 예, 예. 이제 아이들의 가이딩을 잘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문법 이렇게 환장 파티식으로 요걸로만 가고 있다 하면은 이제 옆에서 좀 얘기해줘야 돼. 야,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승입니다. 백시영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강남 지역에 있는 중학교 영어 내신을 한번 분석해보고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학교는 단대부중입니다. 출제 비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은 77%, 주관식은 23%가 나왔고요. 교과서에서 100% 나왔습니다. 영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대화에서 한 11%, 그리고 어휘 16%, 문법은 31%, 독해는 19%, 영작은 23% 가량이 나왔습니다. 뭐 중학교 내신에서는 여기 강남 지역에서 대체로 문법은 30% 전후가 많아요. 이거는 고등학교랑 비교를 하면은 고등학교는 대체로 문법은 한 10% 전후, 10에서 15% 이 정도 주로 되거든요. 그래서 영역의 가중치가 좀 다르기는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단순 암기로 해결을 못하는 문제들이 꽤 나와요. 그래서 교과서 기반으로 문제를 내는 건 맞지만 암기로만 접근을 안 하게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단대부중 시험 문제가 까다로운 거죠. 예,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단대부중 뭐 영어 문제 어렵다 맞는 말이고요. 이 주관식이 까다롭게 나오고 주관식이 아니라 그 영작이죠. 그러니까 영작 장문 비율이 높고 그게 이제 까다롭게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 점수대가 좀 다른 학교보다는 좀 낮게 나오긴 해요. 그래서 영작을 근데 이거를 뭐 시험 기간 됐으니까 막 공부해야겠다 그러면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시험 문제를 만든 걸로 보이고요. 기본 문법에 맞게끔 문장 쓸 수 있는 실력은 미리미리 좀 갖춰두면은 좋은 뭐 그런 학교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학교는 이제 여중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쵸. 이게 예. 약간 단대부중이랑 반대인데 네, 지금 이제 숙명여중, 여중인데 일단 출제 비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객관식은 한 74%, 주관식이 한 26%가 나왔고요. 교과서에서 반, 교과서 밖에서 반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역별로 보시면은 대화에서 8%, 어휘 한 32%, 문법 35%, 독해 14%, 영작 8%인데 요 학교가 아주 특징이 문법을 좋아해요. 이 중학교도 이랬는데 고등학교도 이래요. 여기는 숙명여고도 문법이 한 30% 나오거든요. 굉장히 고등학교 중에서는 이례적이에요. 30% 이렇게 나오는 게.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숙명여 중에 문법 문제를 보면은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어떻게 주는 거 같냐면은 야 너네가 여태까지 영어 학습했던 방식은 안 통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학교 숙명여 중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잘하는 애들이 꽤 많거든요. 흔히 말하는 어학력이 좋아서 여기 대치동에 있는 어느 학원에 가서나 레벨 테스트를 봐도 무조건 탑반 나오는 애들, 걔네들이 이 학교 시험을 막 50점대 맞고 막 이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문법 문제가 굉장히 그 현학적인 그런 문법들이 나와요. 흔히 말하는 K 문법의 성지다. 예. 그래서 스타일이 진짜 올드합니다. 예, K 문법의 성지다.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원어민들 와도 못 볼 것 같다는 게 그런 문제들이 꽤 많아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실용 영어랑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문법이 굉장히 많아서 성문 종합 영어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서서히 변해가냐면은 약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약간 살짝 충격을 받더라고요. 대체로 보면은 아니 내가 어느 어학원에 가서나 탑반을 찍었고 대치동 안에서도 자 원어민들한테 이제 배울 때도 야 너는 당장에 현지 가서 공부해도 괜찮아 잘할 거야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내신 막 60점 이렇게 나오니까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인지 부조화 막 시작되고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였는데 이 객관적인 지표가 잘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하기가 좀 꺼려지는, 좀 싫어지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만드는 그런 문제예요. 좀 이제 여기 이제 학교 한 2년 정도 다니고 나면은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문장을 딱 주면은 토막을 내요. 생선 저기 가시 바르는 것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거 착착착착착 하고 사삭사삭 필기할 때도 이게 볼펜 소리가 애들 그 여중 다니는 애들 숙명 여중 다니는 애들 얘기 들어보면은 선생님이 뭐 하나 설명하면은 볼펜 소리가 사삭사삭 난대요. 색깔을 바꾸면서 필기 다 하고 토막 내는 거, 구문 분석 이런 걸로 아이들을 유도하는 시험이 숙명 여중 시험이다. 애들이 그게 특화가 돼요. 그래서 잘해요 또. 이게 보면은 한 60% 정도 아이들이 A 등급을 맞고 학교 평균이 한 85점 뭐 이 정도, 뭐 80점대 중반 정도가 나올 거예요. 이게 전 실은 고민이에요. 왜냐면은 문법 학습은 의의가 있어요. 의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문법 학습이 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로 가져가야 될 게 있고 겸하는 식으로 조금 이제 더하는 식으로 챙길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은 이제 영어 학습에 있어서 주로 가져가야 될 거는 저는 생각하는 거는 이제 글을 많이 읽는 거를 주로 가져가고 나머지 거를 약간 병행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대치동에 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처음 왔을 때도 이랬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변한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어느 정도 실은 K문법스러운 거를 준비를 안 시켜주기도 좀 그런 거예요, 실은. 왜냐면 애들이 너무 그 인지 부조화를 겪는 게 겪게 눈에 뻔하게 이제 예상이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를 좀 잘하는 아이들은 좀 불리한 학교고요. 근데 이제 영어 실력은 비교적 좀 뭐 비교 우에서 좀 떨어지지만 학습 능력, 즉 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새로 배우는 거라든가 이런 능력이 좋으면은 유리한 학교예요. 저도 뭐 올바르다고 생각은 안 하죠.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시험하고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고등학교 가면 안 좋을 텐데 애들한테. 네. 이 고등학교 때 되면 이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안 되잖아요. 반대잖아요. 네. 저는 실은 이제 숙명여중 시험은 그런 게 좀 아쉽다 생각하는 바인데요. 뭐 제가 아무리 이런 말해도 뭐 영향은 없을 거예요. 왜냐 10년 이상 안 바뀌었고 이게 실은 10년 이상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한 30년은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소개드릴 학교는 도곡중학교입니다. 도곡중학교는 출제 비율을 보면은 객관식 84%, 주관식 16%, 그리고 교과서랑 교과서 외를 비교하면은 교과서에서 84%, 그 외에선 16% 나왔다. 영역별로 말씀드리면 대화가 6%, 어휘가 6%, 문법 33%, 독해 39%, 영작 16%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원어민 선생님이 하는 수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출제한 문법 문제가 좀 까다로웠다 하는 게 특징이고요. 여기가 실은 몇 년 전에까지는 이 100% 논수령, 서술형 이런 게 나왔던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범위가 없어요. 시험 범위가 없고 그냥 처음 보는 글을 애들한테 시험장에서 준 다음에 이걸 보고 논술식으로 100% 서술형으로 쓰게 하는 게 시험 문제였어요, 내신. 근데 요게 요새 다시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짐작하는 거는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것 같다. 아니 어떻게 수업은 교과서로 하시면서 저기 교과서에서 시험 한 문제도 안 내시나요? 논수령 서술형이라고 그때 불렀거든요. 가르쳐 주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시험을 이렇게 그걸로만 다 내시나요? 이런 민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민원 100% 주관식 안 하고 뭐로 찾냐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이 문법을 가르치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원어민 선생님도 영어로 할 거 아니에요. 영어로 막 문법 설명하고 그럼 그거 다 알아들어가지고 뭐 프린트는 안 해주고 하겠지만 그거 알아들어가지고 시험 문장에 들어가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좀 재밌게 구조가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교과서 그 문법 범위랑 안 맞아요. 그 코디네이션 안 된 거예요. 그냥 원어민 선생님이 그래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런 문법이야 하고 딱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좀 뭐 듣기라든가 요게 좀 돼 있어야지
뭐 수업을 따라서 듣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재밌는 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언제 또 주관식 많이 50% 또는 100% 나올지 몰라요. 몰라요. 예, 또 이제 어떤 선생님이 부임하시고 학교에 그런 정책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유연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은 시험 범위가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어차피 고등학교 때 대해서 그렇게 할 거면은 그러면은 차라리 중학교 때부터 100% 서술형 줄글 쓰는 걸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인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내 살 길을 알아서 찾아야겠구나. 학교에서 그거를 지도를 뭐 이렇게 세심하게 해주지는 않지만 시험에 이렇게 내는 거구나. 그럼 내가 알아서 그냥 내가 글 쓰는 능력을 길러야겠구나. 이렇게 의식이 되면은 실은 당장에 뭐 중학교 점수가 뭐 어떤 사람들 잘 나오고 어떤 사람 안 나오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어차피 거의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더 고등학교까지 내다 보면은 그 방향이 더 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이제 입시가 내신이나 수능이나 말 그대로 그냥 교과 과정에 충실한 문제가 끝까지 나온다 하면은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컴플레인이 학부모님들만 한 건 아닐 거다. 선생님들이 좀 하셨겠죠. 제가 선생님들 입장이면은 그냥 이 웬만한 문제 내지. 그 교과서 있으면은 기존에 있는 문제들 좀 각색해서 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슨 100% 주관식을 내가지고 채점하기 어렵고 문제 새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맨날 해야 되냐고 부모님들 컴플레인을 많이 하고 애들도 못 쓰겠다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 이러셨을 것 같아요. 물론 업무도 많으시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학교는 진선여중입니다. 객관식과 주관식의 비율을 말씀드리면 객관식은 80%, 주관식은 20%, 교과서는 한 64%, 교과서 외에서 한 36%가 나왔다. 영역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대화 20%, 어휘 28%, 문법 20%, 독해 12%, 영작 20%가 나왔다. 그래서 학교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휘 유형에서 영영풀이 짝짓기 그리고 관련 단어의 예문을 활용한 옳고 그름 판단하기 이런 문제들이 좀 특징적이에요. 그리고 영영풀이 빈칸 채우기 영영풀이를 좀 좋아하는 이런 학교인데요. 뭐 저는 이 방향 같은 거는 뭐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다른 학교랑 뭐 유사하게 그 핸드아웃으로 프린터로 부르는 거 나눠줘서 거기에 뭐 문법이나 단어 이런 게 이제 정리된 내용을 준다.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인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게 수능이랑 너무 이게 틀리니까 이제 한 5년 있으면 수능 봐야 되는 아이들인데 이게 너무 수능이랑 틀리니까 이게 좀 어렵다.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수업을 하는 거는 시험 문제 안 내겠다.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가서는 지켜주실 수 없는 거고 수능은 전혀 아니잖아요. 한 번도 안 본 질문 나올 건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다 수업하고 설명하고 막 문법적인 분석하고 막 이렇게 될 줄 알아요. 고등학교 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진선에 저는 이게 지금 독해가 12%인데 이게 이게 문제예요. 독해는 문제 만들기 어려워요. 만들기 어렵습니다. 영영 이런 거 만들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 쉽게 만들려고 이렇게 냈나? 독해가 적어지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독해의 그 중요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독해는 그렇게 안 중요한가? 이렇게 하고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힘들죠. 고등학교 가면 다 독해 세상인데. 자, 다음으로 소개드릴 학교는 대청중학교입니다. 근래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객관식 100%가 나왔어요. 이게 실은 예전에랑은 좀 다른 게 이 대청중학교에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 서술형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이 한 개도 없었어요. 정말 극과 극을 왔다 갔다 거리는 학교다. 그래서 언제 뭐 다시 100% 줄글 쓰기, 논술형, 서술형 이게 나올진 모르겠는데 정말 극과 극을 냉탕과 온탕을 정말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교과서랑 교과서 외의 이 출제 비중은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역별로 말씀드리면은 어휘 11%, 문법 27%,
내용 문제가 한 62% 정도가 나왔다. 예, 내용 문제는 이제 독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뭐 딴 데랑 비슷하게 뭐 이걸 좋아해요. 중학교 내신에서는 지문을 싹 한 바닥 써놓고 그 제시된 글에서 문법으로 틀린 거 개수를 고르시오.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험이 있는데 여기서도 뭐 어김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뭐 이제 들어가서 시험 준비를 하겠다 하면은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길 할 것 같긴 해요. 나는 외우지 않겠다. 외우지 않고 시험을 잘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겠어요. 왜냐면 외우는 거는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근데 외우는 거를 왜 외워야 되는지를 보면은 그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지문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거기 있는 문법들을 다 알고 있으면 다 쓸 수 있고 다 시험 문제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거 대신에 암기로 대체하려는데 100% 대체가 안 돼요. 암기가 정말로 암기 사항 자체가 문법 사항까지 암기를 해도 90%이 정도까지 접근을 하는 거지 100% 이해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 암기는 좀 위험한 요소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중등 내신에서. 저는 이제 최근에 재밌는 문구가 제 머릿속에 꽂혔기 때문에 한번 이제 써먹고 싶은데 중학교 내신 시험은 문법의 대환장 파티다. 문법 잔치다. 그래서 변별력이 문법이랑 쓰기에 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가이딩을 잘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요거에 너무 치중을 하고 있다. 문법 이렇게 환장 파티식으로 요걸로만 가고 있다 하면은 이제 옆에서 좀 얘기해줘야 돼. 야 이게 전부가 아니야. 어? 이게 고등학교 때 되면 바뀐단다. 수능은 어법 문제가 1개 나와. 이런 걸 좀 이제 말을 해주고 실은 말보다 잘 통하는 거는 실제로 문제를 좀 풀어보게 하면은 그게 더 아이들한테 와닿을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학교는 희문중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뭐 대부분이 교과서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한 96%가 나왔고요. 그 외에 한 4%가 출제가 되었다. 그리고 객관식과 주관식의 비율을 보면 객관식은 약 75% 그리고 주관식은 25%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쪼개서 영역별로 보면은 대화문에서 한 17%가 나왔고요. 어휘 8%, 문법 29%, 독해 38%, 영작 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상대적으로 길고 어려운 선지가 나와요. 이것도 뭐 교과서에 어느 정도 충실한 시험이긴 한데 기본 실력이 아예 없으면은 보기를 파악을 못해서 애먹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제 모든 실력을 이제 떠나서 예상을 해야 돼요.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을 해줘야지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예상은 하는 방법은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를 통해서 예상을 할 수도 있고 기출문제를 볼 수도 있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볼 수도 있는데 이 주인공은 학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하면서 처음부터 공부를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게 나온대 하고 했는데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런 게 나온대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자기가 예상한 게 아니라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나올지를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상은 스스로 해야 된다. 그 예상이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자꾸 해봐야지 그 예상이 좋아져요. 이 예상이 없이 그냥 내신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시간 투자가 많고 결과는 적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이 점수가 잘 나오고 나는 공부 시간이 많은데 난 진짜 막 달달달 외우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올까? 이래서 그런 거예요. 다음에 소개드릴 학교는 중동중학교입니다. 여기에서 객관식과 주관식의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객관식은 한 85% 정도가 나오고요. 주관식은 15%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한 93% 나오고 나머지 7%가량에서 교과서 외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문제는 다 중학교 2학년 최근에 봤던 문제들을 분석해서 만든 것이고요. 대화문에서 한 30%,
어휘 한 25%, 그리고 문법에서 25%, 독해 10%, 그리고 영작에서 한 10%가 나오는 그러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학교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독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순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인 핸드아웃 같은 걸로 어휘 학습지나 문법 학습지 이런 것들을 나눠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활용한 문제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문법 비중이 한 30% 전후로 나오고 변별력이 높기 때문에 비중은 더 높다고 보셔도 돼요. 중학교 내신은. 근데 여기서 이제 이해해야 될 거는 어떤 특정 그 분야가 있어요. 투부정사라고 하죠. 그럼 투부정사를 그냥 배우면은 시간 낭비가 될 학생들이 많아요. 이게 어떤 게 문제냐면은 투부정사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돼 있냐 안 되냐에 따라서 약간 밑독에 빠진 독에 물을 붓냐 마냐 여기에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투부정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문법 이해,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보고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를 80% 이상, 뭐 90% 이상이면 좋죠. 그 정도 이제 꿰찰 수 있다. 그러면은 투부정사 학교 수업, 뭐 학원 수업 다 들어도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 듣고 문제 풀으면은 크게 지장 없이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실전용 문제만 100문제, 200문제, 300, 400문제 풀리면 너무나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신을 접근하는 거는 학교에서 문법 수업을 할 때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깔아주면은 선후가 맞다.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고 수업을 들었으나 이해가 잘 안 되고 지금 시험이 닥쳐왔는데 시험을 잘 보고 싶다 하면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번 시험 점수가 잘 나와야 돼. 이렇게 하면은 계속 쳇바퀴를 돌게 돼요. 잘 모르는데 막 양으로 승부해가지고 그냥 거의 암기하다시피 어떻게 점수가 80점대 나오고 다음 시험엔 똑같이 하고 그러면 공부가 싫어지죠. 지금 내신이 닥쳐와도 그 문법 기초라고 하는 그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 최소한 교과서 거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내신 몇 번 하면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실 걸 권해드려요. 이제 뭐 저희 영상 같은 거를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도 많이 보시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좀 어느 정도 뭐 많은 수의 아이들한테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초등학교 때는 책만을 읽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좀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는 입시 영어를 해야 돼.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문법 같은 거 하고 단어를 외워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제 받으실 텐데 그게 뭐 아예 뭐 틀린 방법이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요. 균형을 생각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문법은 초등 고학년이다 하면은 저기 기본기 중심, 품사 문장 성분 중심으로 하고 진도를 아주 많이 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평소에 글 쓸 때, 말할 때 쓰는 문법들이 있거든요. 그거 중심으로 먼저 잡아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중학교 입학했다 하면은 적응기가 좀 필요해요, 실은. 이게 뭐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문제부터 문법 난이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중1까지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내요,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그래서 중1 정도부터는 문법 같은 거 좀 이제 겸해서 해주면은 나중에 인지 부조화가 좀 덜 올 거다. 이 본문 암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이거 실은 이제 중학교 내신 시험할 때 특히 이제 비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본문 암기를 하면은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네네. 예.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암기하는 마음은 뭐냐면은 이거 다 맞춰야 돼.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하는 순간 공부는 비효율성이 늘어나요. 그래 하다 보면은 한두 문제 틀릴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오히려 공부는 효율성이 있게 됩니다. 저도 보면은 영어 실력을 키워서 그냥 한글 뜻이 제시되면은 영어로 쓰는데 문법 맞고 뜻 맞고 쓰는 정도까지만 되면은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따라 쓰는 거, 똑같이 아예 그냥 그것만 맞는 거로 생각하고 쓰는 거를 하는 게 크게 효용은 없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댓글로 이제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게 그 서술형 쓰기, 그 서술형 내신 쓰기도 포함하고 쓰기 능력을 집에서 혼자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기를 수가 있는지 이런 질문 많이 주시거든요. 예.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요? 쓰기 실력은 저기 학생 뭐그 지도자가 얼만큼 많은 관심을 주고 실제로 지도를 하느냐인데 뭐 첨삭을 하고 다시 쓰기를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외국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노출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두두둑 쓰기면은 무보이 틀려요. 당연하죠. 한글을 써도 무보이 틀리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정이 안 되고 계속 지나가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올바른 문법으로 된 많은 글을 읽어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아직까지 저도 뾰족한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차선책으로 제안 드리는 거는 저희 예전에 그 교재 음마서적 가서 추천한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교재 쓰기 교재도 내신형 쓰기 교재도 추천되어 있는데 그걸로 하시는 게 교재로 써서 하는 거고요. 주제 같은 거는 인터넷에 많거든요. 글쓰기 주제 같은 거 찾으신 다음에 영어로 일단 쓰게 하는 거예요. 쓰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생각을 정리하게 만들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도자가 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쓰기는 중요한데 그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제로 하는 게. 그렇다면은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요새 AI가 그래도 뭐 발전되고 있으니까 뭐 챗 GPT 이런 거에 넣어서 첨삭을 해달라 하면은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은 쓰는 게 진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 AI가 인식을 못해요. 의도를 파악을 못해요. 이게 어떤 의도로 이 쓴 사람이 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의도에 맞지 않는 첨삭이나 제안을 해주는 경우가 꽤 나올 거예요. 즉 일정 수준 영어 실력이 돼야지 AI의 도움을 받을 수 지금까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또 검증이 필요하다. AI가 첨삭을 해주면은 그거를 첨삭 받은 걸 또 이게 맞는 건지를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 판단하는 거가 좀 쉽진 않다. Grammarly라고 하는 그 AI 그것도 기반의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첨삭 프로그램인데 그 유료로 하면은 표현도 이제 제한을 해줘요. 요 표현 말고는 다른 걸 써봐라 이렇게 제안해 주니까 활용하실 수는 있는데 실은 이것도 AI니까 완전히 그거에만 맹신할 수는 없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중학교 내신을 분석해보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 정도로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